2019년 겨울 수원의 한 건설 현장. 눈발이 흩날리는 쌀쌀한 아침,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 때였다. 나는 허리를 굽힌 채 천천히 걸어갔다. 주름진 손으로 작업용 장갑을 꽉 쥐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잡으려 애썼다. 김길동 할아버지 인생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김길동 씨,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현장 반장님의 인사에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40년 가구 장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건설 현장 잡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슴 한켠을 아프게 했다. 작업장으로 향하는 길, 거울처럼 비친 건물 유리창에 내 모습이 보였다. 78세의 늙은이, 허름한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2년 전만 해도 나는 용인 수지의 길동 가구의 사장이었는데 IMF가 모든 걸 앗아갔다. 40년간 일궈온 가구점, 단골 손님들과의 정, 그리고 마지막엔 사랑하는 아내마저. 빚을 갚느라 가게를 처분하고 집도 팔았다. 그 와중에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나만 남겨둔 채 아주 머나먼 길을 홀로 떠났다. 자식들과도 갈등이 깊어졌다. 재산 처분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서로 등을 돌렸다. 큰아들 영옥, 작은아들 영민, 막내딸 영수. 자녀들의 얼굴을 못 본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셋이서라도 어떻게든. 영숙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자식들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길거리로 나섰다. 처음 노숙할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서울역 근처 골목에서 박스를 깔고 누울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 40년 동안 장인의 손끝으로 나무를 다듬던 이 손으로 이제는 폐지를 줍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매일 밤 아내를 불러보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내 어깨를 쓸어내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서 아내를 만났다. 우리가 처음 가구점을 시작했던 그 골목에서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눈을 떴을 때 내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일용직 일이라도 구하러 나섰다. 아직 이 손은 쓸만했다. 40년 동안 나무를 다루던 이 손이라면 건설 현장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써주려 하지 않았다. 78세의 노인을, 그것도 노숙자였던 사람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현장을 찾아다녔다. 나의 끈질긴 모습에 마침내 한 현장 반장님이 기회를 주셨다. 어르신, 일이 많이 힘드실 텐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건설 현장 생활.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현장을 정리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일하면서 번 돈으로 작은 고시원도 얻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다. 비록 좁은 방이지만 내 공간이 생겼다. 저녁이면 작은 창문으로 별을 보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다. 여보, 나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어느 날 현장에서 폐 목재 더미를 발견했다. 버려진 원목들 사이로 아직 쓸만한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다. 40년 가구장인의 눈에는 너무나도 좋은 나무였다. 이 나무들이 어떤 가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치 40년 전 처음 가구점을 시작했을 때처럼 가슴이 뛰었다.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했다. 이 손으로 다시 한번 나무를 만지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현장 소장님을 찾아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폐 목재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가구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소장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시더니 물으셨다. 혹시 목공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40년 동안 가구를 만들었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가구 장인이었다는 말을 한 건 처음이었다. 그동안은 부끄러워서, 아니 어쩌면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 소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지하 창고가 있는데 퇴근 후에 그곳을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날부터 내 생활은 달라졌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지하 창고에서 가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쓸 간단한 의자와 작업대를 만들었다. 어르신, 이거 정말 튼튼하네요.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다. 폐 목재를 고르는 일부터 즐거웠다. 버려진 나무 조각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어떤 가구가 될 수 있을지 상상했다. 녹슨 못을 뽑아내고 표면을 다듬고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과정. 마치 내 인생을 다시 깎아내는 것 같았다. 이 나무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작업을 하다 보면 종종 아내 생각이 났다. 처음 가구점을 시작했을 때 아내는 늘 내 곁에서 응원해 주었다. 여보, 당신이 만든 가구는 정말 특별해요. 나무의 결을 읽는 당신의 눈을 믿어요. 그때는 왜 그 말이 그토록 소중한지 몰랐을까. 이제야 깨닫는다. 아내의 믿음이 있었기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을.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옆 현장에서도 가구를 주문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단단하고 실용적인 가구. 게다가 폐 목재로 만들어 가격도 저렴했다. 어르신, 우리 현장에도 작업대 좀 만들어주세요. 저희도 휴게실 의자 좀 부탁드립니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저녁 시간이 바빠졌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다시 나무를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다. 바로 옆 현장에서 일하는 29살의 젊은 목수였다. 어르신의 가구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가구 만드는 걸 배우고 싶은데요. 민준이라고 했다. 어려서부터 목공예를 꿈꿔왔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어르신의 가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민준이의 눈빛에서 내 젊은 시절이 보였다. 25살 때 처음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매일 저녁 2시간씩 퇴근하고 와서 배우면 될까요? 청년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게 민준이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매일 저녁 지하 창고에서 가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나무를 고르는 법부터 결을 읽는 법, 도구를 다루는 법까지. 이 나무는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살아있는 거란다. 나무의 결을 읽고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해. 가르치다 보니 내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내 상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민준이의 서툰 손길을 지켜보며 나도 한때 그랬다는 걸 기억했다. 민준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나무는 용서해 주거든. 그 말은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한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어르신, 저 가구 공방을 차리고 싶은데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구 공방. 그토록 그리워하던 일터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의 기억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도망치고 싶었다. 다시 실패하면 어쩌나. 두려웠다. 스승님께는 40년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제게는 열정과 체력이 있고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 잘 될 거예요. 민준이의 진심 어린 제안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마침 그때 현장 소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다. 우리 현장 지하 창고. 한동안 안 쓰는데 그걸 작업실로 써보시는 게 어떠세요?
월세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지하 창고를 청소하면서 울컥했다. 40년 전 처음 가구점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었지. 아내와 함께.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작업실에서 가구를 만들었다. 내 오랜 경험과 민준이의 젊은 감각이 만나 특별한 작품들이 하나둘 탄생하기 시작했다. 스승님, 이런 디자인은 어떨까요? 오호, 그거 괜찮네. 여기에 우리 전통자 맞춤 기법을 더하면 민준이는 SNS에 우리가 만든 가구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가구에 관심이 있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반응이 뜨거웠다. 수작업으로 만든 원목 가구의 따뜻함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디자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스승님, 또 주문이 들어왔어요. 어디 보자 이번엔 식탁이구나. 특히 내 40년 노하우로 만든 원목 식탁이 큰 인기를 끌었다. 나무를 고르는 눈부터가 달랐다. 결을 보면 어떤 가구가 될지 알 수 있었다. 그건 40년이 준 선물이었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마침내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가구 공방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두 번째 봄이라고 이름 지은 우리 공방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경험과 젊은이의 감각이 만난 가구. 버려진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공방.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78세 노인과 29세 청년이 함께 운영하는 특별한 가구 공방이라고. 우리의 이야기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꿈만 같았다. 이제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성공하고 나니 더 보고 싶어지더군요. 우리 자식들 잘 지내나? 큰아들 영호, 작은아들 영민, 막내딸 영숙. 그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매일 밤 작업을 마치고 나면 아내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잘하고 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치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내일은 또 어떤 가구를 만들까? 설렘으로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민준이와 함께 새로 들어온 원목을 다듬고 있을 때였다. 문득 누군가 공방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아버지, 고개를 들어보니 큰아들 영호가 서 있었다. SNS에서 우연히 내 소식을 접하고 몇 달을 고민하다 찾아왔다고 했다. 아들의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수많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나도 미안하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공방문이 다시 열렸다. 작은 아들 영민이와 막내딸 영숙이도 찾아온 것이다. 올케 언니가 오빠한테 연락받고 알려줬어요. 영숙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세 자녀들은 그동안 서로 연락도 끊고 지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오기 위해 오랜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자, 이제 앉아보자. 내가 직접 만든 원목 의자를 내어주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판매하려고 만들던 의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자리가 되었다. 자식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IMF 때 일, 재산 문제로 다툰 일, 그리고 내가 사라진 후의 이야기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였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영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나도 잘 살고 있단다.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창고 한켠에 있는 완성된 가구들을 보여주었다. 봐라,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자식들은 놀란 눈으로 가구들을 살펴보았다. 40년 동안 보아온 아버지의 가구였지만 이제는 뭔가 다르게 보이는 듯 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영민이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다. 너도 한번 해볼래? 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그 말에 영민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 이후 가구 공방은 더욱 특별한 것이 되었다. 주말이면 자식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영민이는 가끔 작업을 도왔고 영숙이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주문을 받았다. 아버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런 생각을 다 했구나. 영민이와 함께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민준이도 이런 변화를 반겼다.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다고 했다. 스승님 덕분에 저도 이제 가족을 이룰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민준이의 결혼식 날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직접 만든 원목 식탁. 신혼집의 중심이 될 그 가구에는 내 모든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 나무는 말이다. 내 인생과 참 닮았구나. 나는 식탁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지만 잘 다듬으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지. 2024년 현재 두 번째 봄 가구 공방은 수원의 유명한 수제 가구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서 일하고 있다. 작업실 한켠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아내가 쓰던 장식장. IMF 때 팔지 않고 유일하게 간직했던 물건이다.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인사를 한다. 여보, 보고 있죠? 내가 이제 다시 일어섰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우리 식구들이 모두 모인다. 자식들은 물론 손주들까지. 내가 직접 만든 큰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이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나는 이제 인생 이모작 학교도 시작했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꿈꾸는 어르신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내 나이에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서요. 인생은 나무를 깎는 것과 같아요. 너무 서두르면 상처가 나고 너무 늦어도 기회를 놓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깎다 보면 반드시 자신만의 작품이 나온답니다. 어느덧 두 번째 봄 가구 공방은 단순한 가구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 가구를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위로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 이제 너무 늦었겠죠? 그때마다 나는 말한다. 늦은 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가구 공방 입구에는 내가 직접 만든 나무 팻말이 걸려 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당신의 봄도 곧 찾아올 거예요. 이 문구는 내가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한 번씩 읽는다. 나에게는 희망이었던 이 말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는 5년 전 처음 일자리를 주셨던 건설 현장 반장님이 찾아오셨다. 어르신, 잘 지내고 계셨네요. 반장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제가 해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어르신 힘들어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멋지게 해내셨네요. 나는 반장님을 특별히 준비해둔 의자로 안내했다. 제가 처음 만든 의자예요. 늘 이 자리에 두고 그때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의자 등받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신 은인께 2019년 겨울의 김길동 올림. 반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올해 가을 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아내가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내가 만든 가구들로 전시회를 열려고 한다. 전시회 이름은 다시 피는 봄. 내 인생 이야기를 담은 가구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첫 번째 전시실은 기억이에요. 제가 노숙할 때 쓰던 담요로 만든 의자. 그리고 처음 받았던 일당으로 산 공구들. 두 번째는 희망이고요. 민준이와 함께 만든 첫 작품들, 그리고 자식들과 화해하고 만든 식탁도 있죠. 마지막 전시실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내가 늘 갖고 싶어 하던 장롱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네요. 특별히 이번 전시회에는 과거 내가 운영하던 가구점의 오래된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다. IMF 때 폐업하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제라도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민준이와 자식들이 나서서 열심히 찾아보았고 마침내 20분의 옛 손님들을 찾아냈다. 그분들은 아직도 내가 만든 가구들을 소중히 쓰고 계신다고 했다. 한 분은 제가 만든 장롱을 이제 손주에게 물려주신다고.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만든 가구들이 대를 이어 사랑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시회의 대미를 장식할 특별한 작품이 있다. 바로 내가 노숙 시절 주워온 나무로 만든 작은 의자다. 이 나무 조각을 보면 그때의 제가 떠올라요. 버려졌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었던 그런 나무 조각이었죠. 이 의자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름 지었다. 팔지 않고 공방에 영원히 두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잠시 쉬어갈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다. 의자 등받이에는 작은 글씨를 새겼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이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마이너스 2019년의 김길동이 2024년의 당신에게.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후회는 없냐고. 물론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다. 더 현명했더라면, 더 강했더라면 하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감사하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나이가 80이 되어가지만 나는 아직도 꿈이 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것. 봄이 오기 전에는 항상 추운 겨울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 시간도 결국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니까. 문 앞에 걸린 팻말이 봄바람에 살랑인다. 당신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혼의 지혜와 사연을 들려드리는 황지사TV입니다. 어르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